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11월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에 크게 변동성 없이 마감을 했죠. 지수는 좀 지루한 흐름이었는데 만기일 영향으로 오늘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은 지금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는 0.42% 하락한 24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모습을 보시면 최근에 코로나 백신, 화이자에서 나오는 코로나 백신 효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죠. 자, 이 화이자 백신 효과로 인해서 기존의 언택트주들이 많이 갔죠. 자, 언택트주들이 이때 무지하게 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무지하게 갔죠. 근데 지금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 언택트주들이 주가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택트주라고 하죠. 그 컨택트주, 경기 민감주가 코스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은 오늘도 샀습니다. 4,898원, 5,000원 가까이 샀고, 개인도 3,500원 가까이 샀고, 기관만 8,600원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옵션 만기일 때 판 거예요. 자, 금융투자 보세요. 얘는 단타죠? 금융투자는 단타고 오늘 6,200억,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연기금도 1,300억, 사모펀드도 600억,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 하지만, 최근 11월 5일부터 볼게요. 11월 5일부터 이걸 보시면 외국인은 무려 3조 7천억 샀습니다. 기간 500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반면에 개인은 3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은 사정없이 팔았죠. 외국인이 사정없이 담고. 이거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시장을 길게 보는 외국인이 이길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지금 이렇게 사느냐? 아셨죠? 그 백신의 조기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가 가는 거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은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 물량을 다 버렸죠.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주망일에 0.02% 변동성이 없습니다. 840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1차 하락, 2차 상승, 3차 하락까지 나오고 나서 반등하다가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왜죠? 이때 코스피는 이렇게 갔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컨택트주들이 많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백신으로 인해서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금 보세요.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세선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서 반등해 가지고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이죠. 눌림목 구간이란 말이에요.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마무리가 되면 여기서 다시 저는 강하게 튀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이 코스닥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00년도에 이때 IT 버블로 인해서 코스닥이 무려 2900포인트까지 갔죠.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20년간을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기고 있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 이후에 지금 강하게 반등하다가 최근 조정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자, 다른 건 모르고요.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네. 지금 근 20년 만에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여기에서 그냥 무너질까요? 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이게 무너질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보고 이 엄청난 거래량과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떤 걸 의미하냐? 자, 보시면 코스닥이 무려 20년 동안 이 9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 1차 상승 이후에 자 여기서 이제 힘을 모으고 있죠. 힘을 모으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하면은 이렇게 강하게 900포인트 돌파하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다고 봅니다. 왜냐?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코스피는 4차 산업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자, 거의 다 코스닥입니다. 기술주들. 앞으로의 미래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인데 당연히 코스닥의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종목들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물론 코스피도 갑니다. 예. 근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코스닥은 잘 가고 코스피는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못 간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큰 시세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의 종목들이 뭐 조선, 뭐 철강, 뭐 건설 막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근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저는 더 많이 갈 거라고 본 거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갈 거지만 저는 코스닥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지금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자, 오늘은 거의 혼조세였습니다. 뭐 하이닉스가 좀 반등했고 삼성전자, 우선주 반등, SDI, 카카오, LG생활건강, 기아차가 반등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임 상승했고, 펄어비스하고 제넥시,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했고, 자, 나머지 종목들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환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원달러 환율은 제가 말씀드린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이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라고 했고, 환율 흐름을 보시면 지금 자 여기 1100원 라인, 자 여기는 1050원 라인, 자 1000원 라인, 그 다음에 900원 라인. 자, 환율이 계속해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세 자체가 그래요. 추세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징조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내년에 코스피가 2800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00이죠. 근데 2800이면 뭐 400포인트 밖에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죠. 예, 가긴 갑니다. 근데 그 근거로 한국의 GDP 성장률이 자 3.6%에 달 것이다. 예, 한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 GDP가 양호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 내년에 코스피가 28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예.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자, 중소형 기업하는 코스닥 관련주가 더 많이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자, 개인들은 자, 이 언택트주를 담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컨택트주를 담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죠. 제가 말씀드렸죠. 화이자 백신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상승했는데 코스피 상승 종목들이 거의 다 컨택트주입니다.
외국인들은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하나금융, 금융, 그 다음 호텔신라, 예, 담았고, 기관은 정유, 금융, 항공, 뭐 조선주들을 많이 담았네요. 예. 근데 개인들은 자, 언택트를 많이 담았다. 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언택트주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3월달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언택트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이 언택트주들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꼭지를 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택트주들은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G 장비,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다 그래서 안 될 거냐라고 했는데, 자, 바이든 당선자도 5G 계속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5G가 뭐 트럼프 관련주도 이었지만 바이든 관련주도 맞습니다. 예. 보시면 이 5G 네트워크 장비 5개 업체의 영업이익인데요. 5개 업체가 뭐 KMW, RFHIC, 솔리드, 이노와이어스, 다산넥토스입니다. 보세요. 내년에 보세요. 지금 자, 이때 영업이익이 자, 여기가 한 1,500억 가까이 되죠. 근데 내년은 어떻죠? 4,500억입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3배가 급증합니다. 예. 이 5G가 장비가 원래 이 통신사들에서 올해 하반기에 빨리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미국 대선도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 발주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과시된 실적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고 바이든 후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통신사들은 5G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주할 거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자, 이 5G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예. 지금 5G 장비들이 아직은 그 저점 찍고 많이 못 올라오고 있죠. 저는 이럴 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내년에 실적만 보세요. 실적. 그리고 자, 백신 소식에 사흘 연속 하락한 시즌. 근데 증권사는 왜 사라고 할까요? 왜 사라고 하죠? 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네, 증권사에서는 뭐 3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4분기도 견조하다고 합니다. 물론 실적은 좋아요. 시즌의 실적은 엄청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릴 거면 실적은 좋아요. 근데 실적이 가장 꼭지를 치고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실적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미래 뭐 6개월 선행한다 하잖아요. 이 주가라는 게 6개월 후에 이 실적이 이제 그때 지금보다 좀 떨어질 건데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겠죠. 근데 증권사는 살아갑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증권사 말 믿고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 민경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맺었다 하면서 자, 그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이 팩트 체크 전문가들은 자, 이들의 주장이 확증 편향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투표 용지가 유권자 수보다 많다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자,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지난 1일부로 유권자 368만 4,726명이 등록됐다 밝혔고 지금까지 330만 표 이상 개표됐다 하면서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없다.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자, 우편 투표함 요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는 자, 조지아주에서 선거 마감이후에 접수된 53개의 우편 투표가 당일 투표용지와 섞었다. 예? 요거로 인해서 지금 우편 투표함이 좀 잘못됐다
라고 하는데, 자, 이 조지아주 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했냐?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증거가 없다 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쵸?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유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팩트로만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거고, 자, 지금 지금 확증 편향이라는 게 보니까요, 아까 보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뭐 경주마처럼 한 곳에 쫙 꽂히면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 근데 팩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지금 뭐 조지아주도 그러고 다른 주들도 지금 재검표를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낮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그 부정선거 증거는 지금 없다라는 게 팩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을 주장하는 이유가 진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주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좀 불확실성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 종목들, 관심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제가 아까쯤에 언택트주들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 했죠. 언택트주 보시면 네이버가 3월달 코로나에서 최저점을 찍을 때가 13만 5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점이 34만 7천원까지 갔죠. 거의 2배 반, 2.5배 정도 올랐죠. 5배. 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네이버 차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거 싶더니 또 누르고, 반등한 눌리고, 반등한 눌리면서 보시면 여기 계속, 잠시만요. 계속 눌리면서, 자, 여기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물론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차트에 많은 것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모습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좀 차트가 약세인 국면으로 좀 보이고요. 다음은 카카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아직 양호해요. 하지만 지금 모습이 보면 막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횡보하거나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DNC 미디어, 요거는 그 내려가고 있죠. 이 언택트주들. 그럼 알서포트는 뭐 재택근무 뭐 화상회의로 엄청 올랐죠. 이게 2,300원짜리가 23,000원 갔으니까 10배가 오른 겁니다. 10배.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자, 3월달, 4월달부터 올랐다고 치면 지금 9월달이죠. 9월달까지 5개월 만에 5배가 올랐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죠? 23,000원을 찍고 지금 11,000원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예. 예.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떨어지는 종목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으로 인해서 이 언택트주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시젠도 보시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게 거의 만원대였습니다. 만원대였대. 만원짜리가 30만원 갔습니다. 때가 아마 만원대 정도 됐을 텐데, 2만원 정도네. 2만원짜리가 30만원. 자, 15배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물론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의 모습 보세요. 차트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이게 위로 가려는 게 강한가요? 아래로 가려는 게 강한가요? 자, 누가 보더라도 자, 이 아래로 가려는 게 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 시즌 실적 좋습니다. 최고치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900억.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몇 배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224억이었는데 6천억이라고 치면 한 30배 가까이 올랐죠. 영업이익이. 근데 내년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내후년은 떨어져요. 왜? 백신 때문에. 네. 내년도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이 더 가시화에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CJ는 이제는 사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5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해봐야 얼마나 갈까요? 앞으로 실적은 꺾이는데. 다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신풍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미친듯이 올랐죠, 이것도. 자, 이 3월 19일날 이때가 만원이었습니다. 만원. 자, 1만원. 자, 만원이었는데 이게 20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20배 갔습니다. 20배. 이 짧은 기간에 대시세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20만원에 지금 10만원까지 반토막 났죠? 마이너스 50%. 자, 마인이 떨어지니까 사고 싶나요? 이미 여기에서 시세를 다 해먹고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끝났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또 뭐예요? 이게 설거지인데.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가장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급나가는 종목도 사시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종목은 뭐냐. 자, CS인데 이런 풍력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기대감 가지고 오른 것도 아니고요. 이거 실적을 보시면, 자, 올해 예상 실적이 964억입니다. 작년에 600억이 많이 올랐죠. 영업이익만 거의 50% 올랐나요? 50% 올랐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또 1192억. 내후년에는 1400억. 자, 영업이익이 계속 급증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관련주에 2조 달러를 투자했죠. 자, 우리나라 돈은 2200조입니다. 이 중에서 풍력도 엄청나게 투자하죠. 그러면 얘는 자, 실적도 수혜주고요. 그리고 정책 수혜주인 거예요. 정책 수혜주.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언택트주들하고 다른 모습이죠. 이건 안 빠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더 강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SNH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집니다. 얘도 얘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아직은. 작년까지 얼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적 태양광 투자로 인해서 안 빠지죠. 삼광 MNT, 자, 이것도 많이 안 빠집니다. 이거 풍력인데, 자, 요런 종목도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솔루션, 자, 요거는 신고가 내고 지금 눌림목. 자, 요런 종목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요거 태양광. 그 다음에 2차전지 첨보, 제가 엄청나게 말씀드렸죠. 첨보,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사시라고. 첨보 빠질 것 같습니까? 2차전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전기차 이제 성장하고 있네. 계속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계속 성장하잖아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고성장, 내후년에도 고성장. 그러면 이 2차전지 관련주 실적이 급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 거지. 아까 말씀했던 이제 언택트주들, 언택트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목들은 자, 시세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